네, 메타버스 미디어 융합 뉴스 제작 체험 교육의 발표를 맡은 정민선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메타버스 핵심 가치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나를 표현하는 아바타를 이용해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이뤄서 사회, 경제, 교육, 문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가지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을 메타버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핵심 가치에서 출발해서 저는 이 수업을 메타버스 세계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생산자로서 가치 있는 컨텐츠를,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을 경험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했고요. 다음에 아바타를 이용해서 다양한 영상 소스를 구한 다음에 월드맵이라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이 만들어 놓은 가상 공간을 이용해서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아나운서, 또 기자, 촬영 감독 등의 아바타가 서로 협업하여서 뉴스를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기대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의 미디어 교육 인프라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도 국토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가 교육 인프라의 접근성이 가장 낮다는 결과 보고서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강원 시청자 미디어가 위치해 있는 춘천 지역과 멀리 떨어진 산맥으로 구분되어진 영동지방, 그러니까 속초나 아니면 고성, 양양, 강릉과 같은 영동지방에서는 미디어 센터의 뉴스 제작 체험 같은 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 초 7월에 강원도 미디어 센터가 제페토에 똑같은 건물을 가상의 공간에다가 구현을 해놨거든요. 그런 시청자 미디어 그 제페토 플랫폼을 이용해서 영서 지역에서 먼 영동지방 사람들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고요. 또 TV 오픈 스튜디오에서 실질적으로 뉴스 제작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로서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는 건데요. 메타버스는 크게 오픈월드와 또 샌드박스라는 것을 기반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의 높은 자유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사용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직접 자신들이 컨텐츠를 직접 생산해내고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 교육을 통해서 그 다양한 영상의 공간 연출도 할 수 있고 아바타를 이용해 가지고 등장인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로서의 첫걸음을 디딜 수 있게 하는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 뉴스 체험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요즘 TV를 보면은 아바타 싱어라던가 또는 아바타 드림 같은 이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취재 기자가 제페토라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직접 아바타로 변신해서 들어가서 그 공간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아바타와 아바타로 만나는 그런 취재 영상을 본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거를 본 토대로 앞으로는 이 미디어의 미래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새로운 형태의 언론 종사자들, 즉 아바타로 나타난다던가 이런 언론 종사자들이 그분들의 활약을 이 교육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했던 교육은 강원도 춘천 지역 강북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 1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교육 기간은 2022년 9월 한 달간,
주 1회씩 2시간 총 4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활용한 기기는 제페토와 또 키네마스터 영상 편집기를 이용하여 각 학생들에게 태블릿 한 대씩을 제공을 했고요. 이걸 토대로 방송 뉴스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1차 시는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학생들과 같이 이론적으로 먼저 접근을 했고요. 또 제페토에 있는 메타버스의 유형별로 한번 탐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뉴스 제작 과정의 이해를 하는 게 2차 시였는데요.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제페토에 있는 강원도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직접 견학하여서 뉴스가 어떻게 제작되는지 가상 공간에서 체험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3차 시는 나의 아바타가 진행하는 뉴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바타와 친해져서 그 아바타를 가지고 아나운서, 기자가 되어서 촬영을 하고 영상 소스를 구하는 걸 3차 시로 하였고 4차 시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 소스를 키네마스터로 편집을 한 다음 함께 뉴스 시사회를 하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1차 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도입 부분에는 초등학생 경우 다소 어려워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개념을 쉽게 제페토라는 공간 안에 있는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했는데요. 제페토에는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가상세계, 또 거울세계와 같은 이 유형별로 메타버스를 나눈 것들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들을 아이들과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몸으로 느끼고 시각적으로 보고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중심 활동으로는 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나인 아바타와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유형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 시에는 도입 부분에는 방송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방송 뉴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방송 뉴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론적으로 먼저 살펴보았고요. 중심 활동에서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제페토에 있는 강원도 미디어 센터를 방문해서 아바타가 아나운서가 돼보고 기자가 돼보고 기상캐스터가 돼봐서 그 안에서 크로마키 기법이라던가 아니면 앵커로 앉아서 뉴스를 진행해 한다던가라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아이들은 처음 접해봐서 이게 뉴스 제페토? 메타버스 뉴스가 뭐지? 이렇게 궁금증을 갖는 아이들에게 강사가 미리 제작해온 뉴스 영상 및 스토리보드를 함께 공유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를 돕는 과정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모둠을 구성하고 아나운서, 기자, 또 촬영 감독을 정해서 각자의 역할별로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건 참고 자료인데요. 2차 시 친구들과 함께 공유했던 영상과 스토리보드입니다. 우선 이 스토리보드를 아이들한테 다 보여주고요. 이러한 과정으로 제페토 뉴스가 제작이 되고 이러한 자막과 이러한 오디오가 들어가고 이 안에 이러한 PIP가 들어간다는 것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만들어간 이 영상을 같이 공유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창시절 빼놓을 수 없는 추억거리인 수학여행이 코로나 생활 2년 만에 추진되며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수학여행 모습을 신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의 얼굴에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한껏 멋을 내고 신나게 놀이기구를 타는 학생들. 마스크를 벗고 여럿이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 만들기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졸업하기 전까지 수학여행은 못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게 돼서 진짜 좋아요. 어제 설레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학생들은 이곳 놀이공원에서 시간을 보낸 뒤 경주로 본격적인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코로나19로 수학여행이 중단된 지 2년 만입니다. MBC 뉴스 신이나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직접 제작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공유하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그다음부터는 흥미가 쫙 올라가면서 아, 이런 게 제페토 메타버스를 활용한 뉴스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쫙 악셀레이터를 밟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 제작에 필요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3차 시부터는 친구들이 뉴스 주제를 제가 태풍 남마돌이 그때 당시에 북상을 하고 있어서 쉬운 주제로 먼저 접근하자고 생각을 한 끝에 학생들에게 태풍 남마돌에 대한 주제를 던져주고 친구들에게 뉴스 원고를 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원고를 쓰고 그다음 중심 활동에서는 본격적으로 아바타를 활용해서 뉴스 원고를 읽고 아바타를 쉽게 말씀드려서 연기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그 영상 소스를 저장하고 모으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제페토 월드에는 굉장히 다양한 가상 공간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내 뉴스와 잘 어울리는지 그 배경들을 검색을 하고 예를 들면은 태풍에 관련된 배경, 즉 뭐 예를 들면 국립공원 재난 상황 같은 데에는 태풍이 휘몰아치는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영상 소스를 구해 와서 그 결정된 맵에 아바타가 들어가서 조원들이 같이 촬영을 하는 영상 소스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3차 시였습니다. 마지막 4차 시는 이렇게 모인 영상 소스를 키네마스터로 편집을 하는 거였는데요. 그 전에 앞서 도입 부분에는 키네마스터의 핵심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스에 필요한 편집, 뭐 크로마키라던가 아니면 영상 자막을 넣는 방법, 이러한 핵심적인 기능들을 함께 배우고 중심 활동에서는 아이들에게 배경과 또 아바타 인물을 합성하는 방법 같은 거를 굉장히 자유롭게 아이들한테 하라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만들어진 뉴스를 함께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영상 결과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민 앵커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남마돌 태풍이 와서 제주도랑 부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랑 부산에 강수량 120mm가 옵니다. 바람 초속은 32m/s이고 태풍이 왔을 때 외출을 하지 않고 창문에 테이프를 붙여야 됩니다. MBC 뉴스 앵커 성민입니다. 앵커입니다. 저번 태풍 힘난로에 이어서 14호 태풍 남마돌이라는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태풍 남마돌의 뜻과 어떤 나라에서 제출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남마돌은 필리핀 옆에 있는 섬의 언어로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했고 뜻은 유적지라는 뜻입니다. 남마돌은 매우 강한 태풍이기에 모두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강남 쪽 사시는 분 1시간당 120mm 침수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MBC 뉴스 유재영 앵커였습니다. 네, 이 영상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아바타지만 그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생각이 날 정도로 그 아바타가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영상 결과물을 봤고요.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알파 세대,
특히 이 알파 세대라고 하면은 엄마 뱃속부터 디지털이라는 말을 달고 나온 이 알파 세대는 과연 굉장히 빠른 디지털 수용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처음 하는 새로운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굉장히 이해도가 빠르고 또 강사가 얘기를 하면 굉장히 빨리 이해하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됐던 그 수업에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난이도 있는 수업이 그 학생들의 빠른 디지털 수용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남학생 중에 한 아바타가 양쪽에 커다란 귀걸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자 아나운서가 귀걸이를 하는 게 옳다 안 옳다로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걔 중에 한 아바타들은 그 아이를 그 아바타를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행동도 보였는데요. 강사 입장에서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메타버스 안에서도 시민 윤리라는 것, 그 사회 규범이라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강사로서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은 이 아바타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이게 게임인지 아니면 교육인지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서 강사 입장에서는 중심을 정확하게 잡고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 입장에서 어떠한 규칙, 친구들과의 약속은 수업 전에 미리 정해놓고 또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진 상태로 수업에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학생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뭔가를 계속 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누르기보다는 그 아이들이 그 아바타를 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충분히 즐기고 그 호기심과 그 욕구를 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도 이 수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어떤 소극적인 학생이 자기 아바타가 자기 목소리를 흉내를 내고 자기 표정을 따라하는 거를 보고 너무 부끄러워해서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학생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강사가 더 유쾌하게, 더 재미있는 방법으로 그 학생에게 직접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바타와 친해지는 방법을 먼저 시범을 보이고 또 그 친구를 계속 독려를 함으로써 그 친구가 자기 아바타와 친해지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협업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결국에 나중에 자기 아바타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뉴스 스튜디오에서 아나운서로 서 있는 자기 아바타가 마치 자기인 양 굉장히 성취감을 느꼈던 그 학생의 표정을 보면서 또 강사로서 굉장히 보람된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강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가상 공간 안에서 내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으로 뭔가 컨텐츠를 제작을 했다는 그 창작의 일련의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강원 미디어 센터를 직접 가지 않아도 물리적인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미디어 센터의 실제 교육을 가상 공간에서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메타버스의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독창적인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구나라고 학생들이 생각과 아이디어를 확장시키는 그런 계기를 갖지 않았나라는 게 성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교수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술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강사가 굉장히 습득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성과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타버스의 윤리 규범, 또 메타버스의 그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역량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태도 같은 거를 연구하고 학생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교육의 동기를 부여받았다는 게 교수자의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메타버스와 미디어 교육의 융합. 아까 심사하신 교수님이 제 교육에 대해서 이런 평을 해주셨습니다. 기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기술과 뉴스 제작이라는 기존의 교육이 융합해서 되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거는 이 교육의 벤치마킹을 할 만하다. 저는 그 평가에 굉장한 보람을 얻었습니다. 제가 메타버스와 미디어를 어떻게 하면 융합을 해서 어떻게 많은 고민과 또 도전적인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그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광활한 메타버스라는 우주에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떠돌아다닌 그런 느낌을 스스로 받았지만 학생들의 결과물, 학생들과의 그 수업을 하면서 그런 수고와 노고가 싹 사라지면서 보람으로 바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승려 티나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발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라고요. 지금 메타버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이고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애매하고 아직은 흐릿한 이런 현상 속에서 미디어라는 그 창을 통해서 이 메타버스를 바라보고 또 메타버스와 미디어의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의 미래를 메타버스를 통해서 한번 발견해봤다, 한번 경험해봤다라는 그 첫 발걸음을 이 교육이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